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9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제3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5문제가 출제되는 공중보건, 그리고 20문제가 출제되는 위생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 목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 목표는요, 위생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렇죠? 결국 위생사 시험에 만점이 제 목표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결국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이 많은 내용을 물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핵심되는 부분만 초점에 맞춰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다음에 결국 암기하게 하는 게 제 목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첫 번째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할 거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인 겁니다 라고 전체적인 숲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을 보면서 줄을 치겠습니다. 줄치기.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분 남겨놓고 PPT 자료를 보고 여기에 반드시 암기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암기되는 그 핵심 부분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 같은 부분을 5번이나 반복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온 문제는 거기 보시면 공중보건의 개념이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4문제.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 사업에 가장 공중보건에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건강증진,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거든요. 그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라논드라는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 좀 외워두시면 되거든요. 라논드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한국의 역사인 활인서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망률, 보통사망률의 분자, 요것도 나왔고 굉장히 쉬운 부분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학 부분에서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던 분석 역학, 결국 역학의 종류가 조금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역학, 주기변화 기술역학, 환자 대조군, 요거는 흔히 나오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역학도 잘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결국 잘 안 나왔던 분석역학, 작전역학이 나왔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니까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수업 중에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건관리는 워낙 그렇다 치더라도 감염병 관리가 8문제나 나왔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말라리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급 감염병, 얘는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역 워낙 자주 나오는 애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얘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그리고 BCG 하면 결핵이죠. 결핵도 우리나라는 워낙 결핵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물테러 감염병 중에 탄저 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종류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말라리아, 홍역, 인플루엔자, 탄저 등등등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구나. 근데 요거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아 이런 거 다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요거는 중요한 거 빼고 나머지를 그냥 포기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자, 만성질환이 오히려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만성질환의 특성, 이거는 눈 감고도 고를 만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뇌졸중,
뭐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 그래서 이것도 아주 눈 감고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그런데 침묵의 살인자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눈 감고도 고를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은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실수를 하면 정말 큰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보건행정 자체 학문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말 그대로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힘들긴 하는데 하긴 할 겁니다. 이런 거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의 설치 기준, 항상 보건소, 보건지소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쪽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유넵, 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넵이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중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맞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면 노령화지수,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성비 나왔었고요. 비타민 A,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또는 얘가 결핍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IADL, ADL 알고 계실 거예요. 노인분들은 모든 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병의 질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IADL인데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하는 게 이런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건교육 얘기 나왔고,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교육 어떤 게 좋으냐, TV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거를 묻는 이 문제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학교 보건에서 이거를 설정하는 사람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게 조금 낯선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시군구청장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할 만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계 쪽에서는 산술평균 워낙 쉽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든지 통계, 이렇게 뭔가 시험을 보면 평균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산술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다. 예. 자, 이렇게 작년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쉬웠습니다. 문제를 절대로 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만 있다면 금방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럼 당연히 합격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잔소리 그만하고,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만 좀 보자면, 자, 법령입니다. 법령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법령 쪽을 보시면 요 문제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공중위생법 5문제 나오고, 식품위생법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게 식품위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식품위생법보다 양은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나온다. 6문제나 나옵니다. 먹는물 관리법 5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은 정말 폐기물 관리법은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근데 한 문제만 딸랑 나옵니다. 하수도법도 양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포기하자라는 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나올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나올 것만 외우면 되겠네. 예,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 근데 이번에는 나올 게 안 나왔네? 그럼 포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감염병 예방법. 6문제는 무조건 맞아주셔야 돼. 왜냐면 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공부하면 공중보건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정말 양이 많아서 할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중위생법 잠깐만 보시면 청문을 하는데 청문을 실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 보호목적부 장관입니다. 우리 법을 보면 다 금방 제가 이런 거 다 줄쳐드릴 거니까 위생사 업무 시험지 엄청 단골인 건 아시죠? 그리고 벌칙이 문제, 이 벌칙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벌칙 외우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냥 포기합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포기 못합니다. 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벌칙 중에서도 제가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공중위생 영어, 목욕장 원수의 가망간상 관련 소비장 이런 것들은 조금 외우기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자주 나왔던 것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사항이 있는데 얘가 거의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볼 거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자주 나옵니다. 집단급식 설치 시 신고 대상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누구의 허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주어라고 표현하는데 주어 쪽을 좀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물어보고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감염병 예방법 1급, 2급 감염병의 종류. 이거 공중보건에서도 배우거든요.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5년마다 짜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는 거고 요거를 물어봤어요. 기본계획 몇 년마다 짜느냐?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무슨 내용을 심의하느냐라고 하는데 요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요거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요. 필수 예방접종의 종류. 이거 우리 공중보건에서 또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갖고도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염병 예방법은. 그래서 요거 좀 공부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은 정말 나올 것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만 나왔는데 이 중에서 먹는 물 관련 영업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데는 이거 300톤을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만 좀 나오는 게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았어. 그 유효기간 5년. 이것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것만 좀 나왔었다. 자, 먹는 샘물 제조업의 영업 허가권자. 제가 아까 그랬죠. 주어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 먹는 물 관리법도 강의를 한 번만 들었으면 틀릴 만한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은 요 부분이 좀 자주 나오는 것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솔직히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거든. 근데 수업이 끝나서 혼자 공부하려면 왜 이렇게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뭘 이해를 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곳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 만점, 위생 만점 또는 영양사 위생상 끝장내기 요게 있거든요. 다음 카페 또 네이버 카페 두 개 다 이용하셔도 딱 올리는 순간 제가 웬만하면 1시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새벽 뭐 1시에도 올리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다 올릴 겁니다. 근데 제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수업을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를 좀 참아주시면 하루를 웬만해서 넘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득달까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뭐 모르는 게 좀 있는데 이런 게 절대 없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잔소리 끝났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PPT 자료를 보고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계속해서 할 거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은 14쪽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WHO. WHO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학자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이 중에서 몇몇 학자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학자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어요. 예전에는 건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험지에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모형이 있는데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이 공중보건의 개념도 할 겁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은 특히 윈슬로우 교수요.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개념 중요합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3개의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3개의 사업이 뭔데?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부분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14쪽을 볼게요. 자,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건강의 개념하면 WHO 먼저 나왔었고, WHO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 요 3개를 외우셔야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예, 무조건 외우시면 돼. 그러면 신체적 안녕은 뭔데? 밑에 써 있어요. 굳이 안 봐도 우리 알아요. 신체적 안녕이 뭐 다치지 않은 거, 그 다음 병이 없는 거 이런 거겠지 뭐 아실 거예요. 자, 정신적인 안녕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안녕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안녕은 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럼 학생으로서 여기 시간 맞춰서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수업을 잘 들어. 물론 앉아있는데 정신은 자꾸 졸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이시죠? 자, 이게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 3가지를 외우시되 사회적인 안녕은 뜻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학자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버나드, 일명 정확히 발음이 베르나르예요. 근데 그냥 버나드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자, 버나드는 저 이렇게 외웠습니다. B라는 거,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항상성을 유지해. 그러면 나는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베르나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이거를 건강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성,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WHO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게 건강입니다. 그러면 불안녕하면 이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WHO는 이분법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이거 아니면 불건강한 거지 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제시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든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더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건강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 이거죠. 연속선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수를 했는데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뽀송뽀송해. 그리고 막 로션 바르는데 피부가 너무 잘 먹어. 웬일이지? 이게 뭐지?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서 다 화장 다 하고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 피부가 돌아왔어. 그럼 내가 급하게 우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던. 그래서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 결국 연속선 개념이니까 건강은 움직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적인 개념을 제시한 게 던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WHO는 불연속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적인 개념을 얘기한 게 WHO. 그래서 WHO 하면은 던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이견 상태니까. 자, 그럼 볼게요. 던, 건강과 불건강은 연속선. 그래서 옆에다 쓰셔야 돼. 동적 개념이라고 써주시는 거죠. 요거의 반대가 WHO.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라논드요.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가지 외워야 되나요? 예,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돼. 자, 네 가지가 뭐냐면 환경, 그 다음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인간 생물학,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외우기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외우세요. 일단 환경, 생활 방식이 뭐냐면 생활 습관이요.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그럼 금방 죽겠죠.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금방 죽겠죠. 나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좀 오래 살겠죠. 생활 방식을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 생물학은요. 이게 유전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우리 집안이 고혈압 집안이야. 그럼 나도 고혈압에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 생물학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보건의료 체계는 뭐예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다를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치료 위주예요, 예방 위주예요? 치료 위주입니다. 왜? 아파야 치료 위주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예방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조금 더 건강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파야지만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질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는 보건의료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의료 제도. 그러면 얼추 감이 좀 잡히시죠? 환경, 생활 방식, 생활 습관, 그다음에 유전, 보건의료 제도. 요 네 개의 범주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라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생활 습관이 건강을 크게 좌지우지한다. 당연히 50% 이상 그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소주를 엄청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철수 선배님인데 우리가 별명을 철주라고 했어. 그냥 술주자를 써갖고 술을 엄청 드시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대학에 와서 술을 먹는데 술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것도 소주가. 그래서 항상 소주를 옆에다 차고 다녔어요. 수업 시간에도 콜짝콜짝 먹는 거야.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맨날 후배들 보고 우리를 보고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저보고도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예쁘다고 해서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선배한테만 항상 웃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4학년이 됐을 때 이분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저희 놀래서 이제 응급실에 전부 다 모셔다 갔죠. 응급실 갔는데 예, 간이 안 좋았겠죠. 간 경화증으로 결국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소주를 4년 동안 무지무지 많이 먹으면 아 죽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생활 습관이 정말 생을 좌지우지하는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라논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팔슨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최적의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을 잘했어. 그럼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아까 뭐랑 똑같은데 사회적인 안녕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WHO 건강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이 사회적인 안녕에 포커스를 둔 사람이 팔슨이라는 사람. 그래서 팔슨은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사람 버나드 생각나셔야 되겠죠? 항상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라논드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까 라논드 하면 네 가지 기억하시죠?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유전, 사회,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달, 보건의료 제도. 예, 네 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던도 기억하셔야죠. 던하면 WHO의 반대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건강은 연속성 개념이다 라고 제시하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 4명만 학자들 외우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15쪽에 가시면 이제 캐슬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분도 외울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하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외울만 하면 외워주세요. 자, 캐슬 콥은 사람의 행태를 크게 3개로 나눠놨는데 아픔의 행태, 그 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 그 다음에 3번째가 예방 보건 행태. 좀 외우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순서를 조금만 바꿀까 해요. 일단 예방 보건 행태는 뭐냐면 본인이 건강해. 난 건강한 사람이야. 그럼 이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어. 나 계속 건강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그럼 뭘까요?
나 지금 건강하고 이 건강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첫 번째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는 거겠죠. 이런 모든 행동을 합해서 예방보건 행태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체중 조절한다거나 지방 섭취 기피한다거나 금연한다거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행위를 예방보건 행태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건강을 위해서 요거는 좀 조심해요. 뭐 요거는 좀 조심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예방보건 행태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아픔의 행태야. 아픔의 행태는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안 돼. 여기가 좀 답답해요. 그럼 무슨 행동이에요? 아, 이거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소화제 찾아 먹거나 또 이도저도 안 돼. 그럼 엄마한테 저는 우리 엄마한테 이거 따달라고 해요. 바늘 여기에 꼭 따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아픔의 행태야. 아,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태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고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위암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위암 환자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겠죠. 의사가 준 약을 먹는다거나 또 항암요법을 받는다 이런 걸 하겠죠. 여기가 환자 치료 행태예요. 환자 치료 행태. 그렇죠? 결국 환자 치료 행태하고 아픔의 행태의 기준은 진단받기 전이냐, 진단받은 이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진단받기 이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을 받았어, 그럼 환자 치료 행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침을 순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거기에 잘 따라, 그럼 이걸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거를 알아보는 걸 환자 치료 행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추 흐름은 아실 거예요. 단어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흐름은 아실 거야. 예방보건 행태,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이 중에서 좀 기억하실 거는 아픔의 행태와 환자 치료 행태의 기준이 진단받기 전이나 후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캐슬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다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 개념의 변천.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단골 문제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우리 쪽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외워두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개념인지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신체 개념.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신체 개념은 뭐냐면요. 요거 전에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 밑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건강 개념의 정의에 대한 생리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생의학적 모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형 중에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총체적 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은 뭐냐면요. 내 몸을 숙주라고 합니다. 숙주.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몸에 있던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해진 거예요.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숙주는요. 숙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신체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어요. 맞죠? 내 몸엔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 몸뚱어리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치료 못해. 생리학적 모형에서는 그렇게 돼요. 왜 정신적인 거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몸에만 신경을 쓸 거야. 이거를 우리는 신체 개념이라고 표현해요. 신체 개념. 그러니까 신체 개념이고 이거를 다시 말해서 심신 이원론이에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몸만 신경 써. 마음은 신경 안 써.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혹시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시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마취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마취제를 뭘 했는지 아세요? 술을 먹였어요.
환자를 술을 쫙 먹이는 거야. 그럼 환자가 술을 먹다가 이제 배를 쫙 갈랐어. 환자가 아파 보면 소리를 지르면 야, 술 더 먹여 이러는 거야. 술을 계속해서 한쪽에서 먹이고요. 여기서는 계속 수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수술 다 끝나고 수술 다 끝났습니다. 딱 봤는데 환자가 죽어 있어. 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이 가져갔구나, 데려갔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시기가 이거예요. 심신이온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생태학적 모형은 뭔데? 생태학적 모형은 여기 하나가 더 생깁니다. 숙주, 그리고 병원체, 그리고 환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역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요 아시는 분도 아시긴 할 텐데 지렛대 모형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숙주고 요게 병원체고 요게 환경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이거를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세 개 중에 중요한 게 뭔데?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 그죠? 이거 우리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뭔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숙주,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결국 병원체가 환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가 뭐예요? 아까 말한 습관이요. 습관, 개인 행태. 요게 들어가요. 결국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 개인 행태가 제일 중요해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요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그러면 총체적 모형은 뭔데요? 자, 총체적 모형 더 많아질 거예요. 숙주 내려옵니다. 숙주 내려오는데 다른 말로 내려와. 근데 우리 그냥 내려옵시다. 숙주로.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행태, 생활 습관으로 내려와요. 이거 보다 보니까 아까 뭐랑 비슷하더라. 숙주를 유전이라고 바꿔봅시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유전, 환경, 생활 습관, 누구 생각나세요? 라논드 생각나시지? 그러면 라논드가 또 뭐라고 하나 얘기했는데 보건의료 제도라고 얘기했죠. 맞죠? 네, 요거예요. 이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단어를 살짝 바꾸긴 했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숙주,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제도.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올 수 있어서. 자, 옆에 볼게요. 자, 그거부터 먼저 줄쳐봅니다. 생의학적 모델 하면은 거기 보이시나요? 니은번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래서 이거를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했고요. 정신육체이원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파스테르, 코우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쓰다 넘어갈게요. 여기다 하나 쓰세요. 병원체하고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이게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자, 병인이 또 뭐예요? 이게 병원체예요. 병원체. 그다음에 숙주, 환경.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은번을 보세요. 고드는 병인, 숙주, 환경의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되는 거다.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고든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요. 자, 니은번에 보이시죠? 숙주, 환경, 그리고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인 행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요거는 건강 판단의 주체는 사회의 주도적인 집단, 준거 집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공무원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 그러면 아파서 오늘 회사 못 나갈 것 같아. 오늘 보험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계장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계장님 저 이래서 병원에 가야 돼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계장님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이렇게 물어봐요. 배가 아픈데요. 설사도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계장님 뭐라 그래? 야, 그런 건 설사 할 수도 있어. 일단 나와. 그럼 난 그때부터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는 누가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 사회문화적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사회문화적 모형 하면 준거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로 갈게요. 총체적 모형입니다.
총체적 모형은 4가지입니다.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숙주라고도 표현했고 유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체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모형들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건강 개념의 변천 들어갑니다. 자, 신체 개념 나왔죠? 맨 처음에 신체 개념. 자, 신체 개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심신이원론이에요. 이게 신체 개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몸과 마음은 하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도 아프면 마음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신이원론으로 바뀌어요. 몸과 마음 하나다 이론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활 개념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외운 것 같고 혹시 얼마나 외우셨나 봅시다. 신체 개념, 얘는 심신 개념이야. 결국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이죠. 신체적 안녕, 정신적인 안녕이죠. 맞죠? 그러면 생활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신체적인 안녕, 정신적인 안녕, 또 무슨 안녕? 사회적인 안녕. 옳지. 사회적인 안녕. 요게 생활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WHO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WHO가 얘기한 게 생활 개념이었구나. 그럼 당연히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적 개념에서 동적 개념. 이거 아까 배웠는데 정적 개념은 WHO 뭐예요? 안녕, 불안녕,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불연속성 개념. 그렇게 해서 뭘로 바뀌어? 동적인 개념. 동적 개념에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연속성 개념이고 누구 생각나세요? 던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네, 요 동적 개념 바뀌었습니다. 자,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대요. 병리학적 개념은 뭔데요? 숙주 안에 세균이 들어간 거야. 그럼 병리학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생태학적 개념은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뭐예요? 숙주, 병원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이게 생태학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리을번 우리 아시잖아요. 불연속성 개념에서 연속성 개념으로 바뀌었구나. 아시죠? 그리고 미음번에 보시면 운명론적 사고. 결국 내가 아픈 거는 내 운명이야. 타고난 팔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돼. 국가가 나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권,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외우시기 좀 편하지 않으실나 모르겠습니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정적, 동적, 불연속, 연속. 미음번 요 하나만 외우면 되겠구나. 운명론적 사고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 건강권으로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의 개념이 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잠깐만 우리 PPT 자료 보고 답을 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강 개념 끝났습니다. 자, 일단 다 지우고. 자, PPT 자료 보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육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금방 외우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WHO의 건강의 정의. 자, 아까 분명히 3가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찾아 쓰시면 돼.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대. 그럼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거든요. 이 중에서 뭘까요? 공해 없는 환경. 이게 뭘까요? 이게 신체적인 안녕이에요. 신체적인 안녕은 내 몸만 안녕한 게 아니라 공해 없는 환경도 신체적인 안녕이었구나. 하시면 되고.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그리고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일치될 때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요 3개 중에 뭘까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중에. 정신적인 안녕 같아요. 그렇죠? 근데 3번째는 분명히 알겠다. 사회적인 역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다. 요게 사회적인 안녕이에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내 직업이 도둑이야.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난 사회적으로 안녕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회적인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이걸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뜻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강은 환경,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물학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내 범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라논드. 옳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상태.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죠? 베르나르. 그래서 B 갖고 우리 힌트를 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불건강, 연속성 개념, 다시 말해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 누구세요? 던이라는 사람. 역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사회적인 역할 누구세요? 팔슨. 예, 이것도 잘 모르면 그냥 펄슨이라고 해서 펄슨. 왜냐면 사람 인간이니까 사회적인 역할, 뭐 이렇게니까 그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분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캐슬콥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예방보건 행태. 얼른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 내가 건강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태, 운동하는 거, 예방보건 행태. 그리고 아픔의 행태하고 환자 치료 행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까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 진단받은 이후면 환자 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의 조언을 얻고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 아직까지 진단받기 이전 같지? 이거는 아픔의 행태. 자, 그런데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한다.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 진단받은 이유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 치료 행태예요. 자, 세 번째,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체중 조절, 지방 섭취. 아, 이거 뭐예요? 예방 보건 행태.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개념의 편찬. 요거 아예 그냥 가로놓기로 했어요. 19세기 이전 신체 개념입니다. 그리고 19세기는 심신 개념이에요. 20세기 생활 개념이에요. 자, 생활 개념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랬습니다. 자, 정적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동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병리학적 개념하면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긴 게 환경이었죠. 그게 뭐예요?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불연속성 개념에서 연속성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명론적 사고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 다시 말해서 건강권이 대두되게 된 거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답을 못 하셨으면 아, 그 부분을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 총체적 모델 중에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래. 이게 뭐예요?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2번입니다.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이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사회생태학적 모델이에요.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체계 네 가지에 의해서 건강이 자주유지된다. 뭐예요? 총체적 모델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쉽네. 정신, 신체, 이원론에서 출발한 거 뭐예요?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건 좀 외우기 쉽겠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이걸 제가 지웠구나. 죄송해라. 자,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에서는 윈슬로우 교수 얘기한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앤더슨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윈슬로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책은 16쪽입니다. 자, 윈슬로우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두 개만 얘기한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뭔데? 그게 핵심 체크 포인트에 체크해 있어요. 저는 여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워낙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요것만이라도 대강만이라도 외우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뭐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요거를 순서대로 대강만 외우세요. 어떤 거냐면 일단 2번 전염병이 발생이 됐어요. 전염병.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네가 손도 잘 안 씻고 네가 아무 데나 돌아다녀서 걸린 거 아니야? 3번 개인위생교육. 네가 잘못한 거야. 개인위생교육. 그렇죠?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경위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 병원 가서 치료하자. 그게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야.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리고 5번째 옆으로 쭉 가시면 거기 색깔 좀 반전된 거 사회제도 개선이에요. 이게 지역사회 노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대강만 외워주세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뭐냐면 일단 전염병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개인위생교육. 그럼 저는 환경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4번째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아. 그래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마지막에는 사회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대강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보기 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만 기억했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의 정의 윈슬로 교수 그 정도로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가지 요소요.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이 3가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돼. 자, 보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 그 다음에 보건법규. 죄송하지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 자, 보건교육, 행정, 그 다음에 법규입니다. 이 중에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교육입니다. 보건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건교육 엄청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진국은요, 개도국은요, 보건법규, 강제로 뭔가를 해요. 강제로. 법규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봉사행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얘 단골 문제입니다. 공중보건과 유사학문 있습니다. 이게 단골인데 굳이 안 외워도 아시더라고요. 일단 위생학. 이게 공중보건과 유사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의학 중에서는 예방의학이요. 의학 중에는 치료의학이 있는데 치료의학은 절대로 공중보건과 유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 또는 사회의학. 사회의학은 뭐냐면 인간 집단의 건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보건과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학. 그 공중보건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하고 이걸 조금만 구분을 할게요. 구분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공중보건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업해 라고 국가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대도시든 중도시든 소도시든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게 공중보건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결핵사업해. 근데 우리 지역에 결핵 환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결핵사업 해야 돼요. 왜냐면 국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공중보건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보건사회는 뭐냐면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있어. A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무슨 병이 있는지 사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도시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지역사회의학도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의학. 건설의학은 뭔데요? 거기 보시면 건강증진으로 적극적인 관리 방법,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설의학이에요. 결국 건설의학은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구나.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근데 항상 이 문제는요. 보기 중에 이런 보기가 나와요. 치료의학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치료의학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단골 문제구나. 그리고 치료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게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연구 대상이에요. 맞지? 근데 임상의학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학입니다. 개인 환자 중심. 당연하죠. 자, 진단 방법은 임상의학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검사부터 봅시다. 검사부터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중보건은 통계예요. 그럼 통계가 뭔데? 뭐 조출생률, 사망률, 유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보고 사업을 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질병관리는 보건교육. 아까 앤더슨이 선진국에서 주로 하는 게
보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도 있었고 법규도 있고 이런 거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상의학은 투약이나 수술을 해요. 이해되실 겁니다.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능률을 중지. 이게 뭐예요? 아까 했었던 윈슬로 교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육체적, 정신적인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임상의학은 투약, 치료, 재활 이런 걸 하는구나.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개념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정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낼게요. 1시간 쉴게요. 자, 공중보건의 정의입니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다, 과학이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윈슬로우 교수가. 자, 그러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아까 5개 대강이라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전염병 생겼어요. 그러면 개인위생 교육, 그러면 환경, 그리고 의학 또는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제도 개선까지. 그렇게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